안녕하세요. 뉴스버스 대표 고재학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죠. 트럼프의 경제 정책을 한번 철저히 해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로 한번 눈길을 돌려보겠습니다. 이미 보도가 됐지만은 미국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바꿨죠. 바이든 대통령에서 해리스 부통령으로 바꿨습니다. 그 이후에 열세를 보이던 민주당이 조금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미국의 그 실업률이 좀 올라갔고 경기 침체 징후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뉴욕 증시도 많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지금의 어떤 고용 둔화라든가 경기 침체 징후가 민주당 정부의 무능과 실책 때문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지금 전략을 구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기 사이클이 어쨌든 세계 경제에서 거의 유일하게 호황을 구가하던 미국 경제가 꼬꾸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로 보면은 트럼프한테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트럼프가 조금 우세할 거다라는 관측이 일단은 많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조금 더 진보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은 지금 민주당의 중요한 정책들을 그대로 계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바이든 대통령이 중점을 뒀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어갈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뭐 재생에너지라든가 전기차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이런 데 대한 어떤 보조금 정책들이 계속 유지 강화될 거고,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엔솔과 같은 거대 기업들이 미국에 정말 뭐 수백조 단위의 이제 엄청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투자들도 순조롭게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엄청난 변화가 올 거다. 그리고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수출 시장인데, 트럼프가 되면은 그런 정책의 변화 때문에 우리의 수출 경기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내 기업들도 긴장한 채 미국의 대선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 트럼프의 중요한 정책이 뭐냐? 핵심 정책이 뭐냐? 아시겠지만은 트럼프의 그 가장 핵심적인 지지층은 이른바 쇠락한 러스트벨트의 백인 하층민입니다. 최근에 그 트럼프 후보가 부통령 런닝메이트로 벤스 상원 의원을 지명을 했는데, 이 벤스 상원이 바로 러스트벨트의 흑수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백인 하층민들을 핵심 지지층으로 해가지고 계속 확장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 백인 하층민들을 잡기 위해서 트럼프가 던지는 슬로건이 뭐냐?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단순 무식한 논리인데요. 중국 놈들이 너네들 일자리를 빼앗아갔다. 중국 놈들이 그 중국의 그 값싼 전자제품, 철강제품, 자동차들이 이 미국의 제조업을 망친 거다. 그리고 멕시코를 통해서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이 거리에 마약을 넘치게 하고 여러분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중국산 제품이 미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청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멕시코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쌓아가지고 불법 이민자들의 유입을 막겠다. 바로 이렇게 백인 하층 노동자들한테 구애하는 바로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관적이고 단순 무식한 논리를 가지고 한때는 민주당의 열렬한 지지층이었던 백인 하층 노동자들을 트럼프의 열광적인 지지자로 바꿔놓은 거죠. 트럼프의 경제정책의 핵심이 뭐냐? 당연히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는 겁니다. 미국 기업들을 위해서 법인세를 낮춰주고요. 다음에 관세를 대폭 올려가지고 외국 제품들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또 미국에 투자해서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에는 많은 혜택을 주고, 다음에 미국 기업들 중에 그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서 외국으로 나갔던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오면은 역시 세제 혜택을 비롯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겠다. 다시 미국을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 이것이 이제 트럼프의 핵심 경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그 트럼프 후보가 어젠다 47이라고 하는 47은 뭐냐? 내가 미국의 47대 대통령이 되면은 이런 공약들을 실천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어젠다 47을 만들어서 공개를 했는데 하나씩 살펴볼까요? 바이든 정부든 뭐 트럼프든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모두 중국 때리기에 골몰하고 있죠. 그것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 미국 우선주를 내세우는 것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같다. 그런데 트럼프가 좀 더 심하다. 그래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어젠다 47에 보면은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첨단 기술 수출을 막겠다. 차단을 하겠다. 그리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최저 60% 이상, 최대 200%까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 제품에 대해서도 1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보편적 관세 10%라는 게 왜 무서운 거냐? 지금 평균 관세가 3%대거든요. 그렇다면은 미국에 우리 제품을 수출할 때 미국이 우리한테 부과하는 관세율이 지금보다 3배 이상 올라갈 수가 있다. 그만큼 우리의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른바 이제 트럼프 상호무역법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내가 상호무역법을 만들겠다. 이게 뭐냐? 상대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관세를 미국도 부과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 미국은 지금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15% 관세를 부과하거든요. 브라질은 무려 35% 관세를 부과해요. 되게 후진국일수록 자기네들 제조업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관세율을 높여가지고 자국의 시장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선진국일수록 관세율이 낮은 편이죠. 그런데 트럼프는 중국산 자동차가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은 2.5% 관세를 부과하는데 그게 아니고 너희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15% 관세를 부과하니까 아니 우리도 15%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른바 등가주의죠. 같은 값을 매기겠다. 같은 관세를 매기겠다. 그러면은 뭐 중국이나 뭐 한국이나 어떤 세계 각국의 제품이 미국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장벽을 뚫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정책은 감세 정책입니다. 감세 정책. 지금 뭐 우리나라의 윤석열 정부도 그 대기업의 뭐 법인세를 낮추고 부유층의 뭐 증속세, 상여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지금 세금을 많이 낮췄죠. 많이 낮췄고 그게 상대적으로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 또 돈을 많이 버는 대기업에 지금 유리한 그런 그 세제 정책이기 때문에 부자 감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트럼프 공화당도 똑같습니다. 감세 정책. 지금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이 21%인데요. 우선 18%로 낮추겠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5%까지 낮추겠다. 현재 21%인 법인세율을 15%까지 낮추겠다는 거죠. 그리고 부유층이라든가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율도 낮추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감세 정책을 통해서 결국은 기업의 투자 그리고 민간의 소비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정책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네 번째로 중요한 정책이 뭐냐. 진보적인 성향의 정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그렇죠.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고요. 바이든의 민주당 정부 또한 그 친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라든가 전기 자동차라든가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산업에 엄청난 보조금을 주고 반면에 기후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는 뭐 화석 에너지 산업이라든가 원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규제하는 정책을 써왔는데 트럼프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정책을 내놓겠다. 내가 친환경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버리겠다. 전기차 의무화 정책도 폐지하겠다. 대신에 석유라든가 천연가스에 대한 어떤 채굴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 그래서 내 그 임기 동안에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량을 지금의 두세 배로 증산을 하겠다. 그리고 원자력 산업을 강화하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인데 지금 이런 화석 에너지에 대한 어떤 투자와 규제 완화, 증산을 통해서 에너지 비용을 대폭 낮추고 그걸 통해서 제조업을 살리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 밖에 나머지 공약 중에 좀 중요한 것을 살펴보면은 달러 패권 시대를 끝내겠다. 지금 달러가 미국 경제가 굉장히 지금 강하고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강달러죠. 지금 뭐 원달러가 뭐 거의 1,400원에 육박하는 굉장히 지금 강달러 시대인데 이런 강달러 시대, 달러 패권 시대를 끝내겠다. 그거는 달러 약세를 용인을 해가지고 미국의 수출이 보다 더 수월해지도록 이런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중국, 러시아에 맞서서 기록적인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하겠다. 이런 등의 공약을 어젠다 47에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중요한 정책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재정 부담을 키우는 정책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도 미국의 재정 적자는 정말 기록적인 수준인데 더 재정 적자를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걸 뭘로 메울 거냐? 결국은 빚으로 메울 수밖에 없는 거죠. 국채를 계속 찍어가지고 메울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국채 발행을 늘리면은 통화량,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거고 결국 그거는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고 국채 금리를 끌어올릴 거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수출 감소가 불가피하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이 감히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없도록 엄청난 고율의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공약을 내걸고 있고 중국 외 나라들에 대해서도 10%의 보편적인 관세를 매기겠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는 수출 주도의 그런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우리 수출 위주의 대기업들이 굉장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 GDP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지금 뭐 미국이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 풀었던 엄청난 유동성 때문에 초래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렸죠. 그래서 5%대 지금 고금리. 근데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 미국의 그런 장기적인 그런 고금리 정책이 인플레를 어느 정도 지금 둔화시키고 있단 말이죠. 2% 중반대까지 2% 중반대까지 미국의 물가가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 다음에 미국이 지금 뭐 실업률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그 경제 지표들이 지금 안 좋은 경제 지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그런 고물가,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미국의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 지금 경기 침체에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9월 달에 금리를 낮출 거다. 0.25%냐 0.5%냐가 문제지 금리를 낮출 것이다라는 시각이 지금 100%입니다. 월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런데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인플레를 자극하는 정책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른바 트럼플레이션. 세금을 깎아주고 국채 발행을 늘리고 재정 지출을 늘리기 때문에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국채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결국 그게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고 물가를 다시 자극하고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고 그래서 이 금리 인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있다. 국내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게 은행채 금리인데요. 은행채 금리는 우리나라의 은행채 금리는 미국의 국채 금리를 따라갑니다. 연동돼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만약에 트럼프가 집권을 해가지고 국채를 대량으로 찍어내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은 은행채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제를 오랫동안 압박해온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3고 상태, 3고가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상황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환율 변동성도 커질 수가 있죠. 트럼프는 강달러는 미국 제조업체의 재앙이다. 그래서 달러 패권 시대를 끝내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었는데, 그렇지만은 관세율을 인상하면은 수입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고, 다음에 반이민 정책을 통해 가지고 불법 이민자들의 유입을 차단하게 되면은 인건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을 늘리면은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결국은 그게 달러와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모순된 정책인데, 근데 트럼프는 달러가 계속 달러 약세를 용인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강달러가 계속 유지된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느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그 무역 관계에서는 엄청난 지금 흑자를 보고 있거든요. 올해 상반기만 해도 우리 돈으로 한 40조 원 정도 되는 엄청난 무역 흑자를 기록했는데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느냐? 야, 너네 왜 미국 시장을 그렇게 그 약탈해? 뭔가 이유가 있겠지. 너네 뭐 기업들한테 보조금 주고 뭐 이러면서 해가지고 그 경쟁력 확보하고 그래서 미국 시장 잠식해가지고 엄청난 무역 흑자 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 너네 원화가치 올려. 원화가치 절상해. 일본에 대해서 엔화가치 절상해. 중국에 대해서는 위안화가치 절상해.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처럼 일본처럼 그런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의 수출을 억제하려는 그런 압박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 가게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제 환경 하에서 주식 투자자들이라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뭐 해리스가 되든 해리스 부통령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보호무역주의는 지금보다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면은 해외 직접 투자주를 주목해라. 이게 이제 금융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인데요.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하면은 지금보다 관세율을 올리는 그런 통상 정책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다면은 트럼프가 그 해외 기업들의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쌓는 관세 장벽을 피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미국 직접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리고 미국 매출 비중이 높은 그런 기업의 주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꼽고 있는, 그렇다면은 그런 트럼프의 보호주의, 관세 장벽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국내 유망 업종이 뭐냐? 기계, 건설, 제약 바이오, 음식료, 정유, 이런 업종을 꼽고 있는데요. 이게 미국에 직접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다음에 미국의 매출 비중도 큰 업종들입니다. 기계 건설 같은 경우에 미국의 직접 투자 비중이 약 40%에 달하고요. 하나증권 리서치 센터가 최근에 이 기계 건설 중에서 유망한 종목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회사하고 HD 현대건설, 다음에 삼성 E&A, 삼성 엔지니어링 이제 이름을 바꾼 회사죠. 삼성 E&A 등을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최근 3년 동안에 북미 매출 비중이 평균 42.7%에 달했다. 그래서 이런 미국 직접 투자 비중이 높고 미국 매출 비중이 높은 이런 종목들을 주목을 해라. 다음에 음식료 업종.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K푸드 열풍이 불고 있는데 CJ 제당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의 생산 공장이 20개가 되거든요. 20개. 그리고 농심 같은 경우도 지금 라면 수요가 폭발하면서 미국의 그 현지 생산 공장을 계속 확장하고 있고, 이렇게 미국의 직접 투자를 늘리고 있는 음식료 업종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그 가시적인 실적이 아직 없지 않냐라는 논란 때문에 인공산업, AI 관련주가 굉장히 지금 그 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민주당 정부나 트럼프 공화당 정부도 AI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그 목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뭐 미국의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AI 산업이 정말 어 눈부시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AI 관련주도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 다음에 AI 산업이라고 하는 게 아시겠지만은 전력 소비량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력 설비주, 뭐 LS 일렉트릭이라든가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가 뭐 대원전선, 재룡전기, 일진전기, 이런 전력 설비주도 트럼프가 집권한다면 굉장히 유망한 종목이 될 수 있다. 다음에 트럼프의 중요 정책 중에 하나가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량을 급격히 늘리겠다. 지금보다 두세 배로 늘리겠다. 사실 뭐 두세 배까지 늘리는 게 가능할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지만은 어쨌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생산량은 늘릴 거다. 그러면은 석유하고 뭐 천연가스의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그런 그 화석연료의 가격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받는 뭐 여행이라든가 택배라든가 항공이라든가 이른바 운수 관련 업종이 굉장히 혜택을 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트럼프는 친환경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엄청난 보조금을 주면서 친환경 사업을 키웠고, 반대로 기후 위기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화석 연료, 원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규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내가 완전히 없애겠다. 전기차 의무화도 폐지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전기 자동차라든가 뭐 2차 전지라든가 재생에너지 분야의 국내 기업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 뭐 아시겠지만은 이미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죠. 그 LG 엔솔이 미국에 짓고 있는 배터리 생산 공장의 건설을 지금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불확실해진 거죠.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은 보조금을 못 받고 여러 가지 오히려 그런 규제만 강화가 되는 그럴 가능성, 그런 우려 때문에 LG 엔솔이 배터리 공장 건설을 중단을 했고, 지금 뭐 삼성 SDI나 SK온과 같은 그런 배터리 기업의 주가가 지금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어떤 우려를 반영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은 트럼프 2기 재집권에 대비한 주식 투자는 미국 현지에 생산 기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미국 매출 비중이 높아가지고 트럼프의 그런 관세 장벽을 피할 수 있는 기업을 주목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고지학의 경제버스 마치겠고요. 다음번에는 트럼프 시대에 채권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 트럼프 시대의 채권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